금요일 날에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어요. 6월에는요 60만 명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센서스가 7월에는 그래도 70만 3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발표로 나온 수치는 85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거의 15만 명 이상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7월에 일자리가 늘어나?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겠네?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되고 금리도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매파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은 매파의 말이 반영됐어요. 우리가 겁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장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빨리 온다고 하니까 이런 충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딱 틀어 막아준 내용이 바로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이 6월에는 5.7%가 나왔었어요. 7월에는 지금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5.6%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어떤 얘기를 했어요? 0.1%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0.1%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0.1 때문에. 그러니까 그 0.1이 느껴지는 체감적인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해버렸어요. 5.9%가 나왔어요. 0.2%가 지난달에 대비해서 실업률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비둘기파의 의견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고용지표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매파가 얘기하는 조기 긴축을 할 정도의 그런 뒷받침되는 자료는 아니다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얘가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을 하신 리포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장 브리핑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왜 올라갔느냐? 만족스러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풍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지금의 국면과 코로나 시즌 때하고는 되게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가 더 풍부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덧붙여서 이 3번하고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9월까지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실업급여가 나오고 그거를 받으니까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작년에 고생을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잘리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게 급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만족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일자리를 안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죠. 만족스러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요거였고, 두 번째로가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나는 밖에서 일을 못하겠다. 보통 이제 미국이 서비스 직종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있었던 게 육아 문제였거든요.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애를 집에다 혼자 놔두고 일을 나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엄마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보육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한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세 번째가 실업급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이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막 학원도 다니고 어학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1번하고 3번하고 그래서 엮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정말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지금 미국이 작년 코로나처럼 너무나도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안 구해지고 있다 보니까 페이가 올라가게 되죠. 소득이 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늘고 구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시급 10,000원이 11,000원이 되고 12,000원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용지표 좋게 나왔지만 매파가 주정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S&P 500 7거래일 연속 상승,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외신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들이 증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만 단위입니다. 만 단위. 레저라던가 접객 산업이 343명의 이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이 소매업체고 67만 명, 그 다음에 교육 및 서비스가 39만 명, 그리고 임시 지원 일자리가 33만 명이고 공장 고용이 2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표로 삼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서비스의 나라니까, 소비의 나라니까. 물론 뭐 제조업도 보긴 하겠지만, 근데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또 뜯어보면은요, 여기서 뭐 호텔 레저 쪽도 나오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곳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표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이 표를 보고 리오프닝 관련주, 펜트업 관련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요 표를 보고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이슈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죽상일 거예요, 아마. 막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델타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단계까지도 이미 있대요. 이미 존재는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산되고 막 섞이고 이러면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위험해. 마스크 다시 써.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폭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보고 한번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해가지고 물려있어. 우리 초보 투자자들 막 물려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 막 되게 답답한데 이거를 막 손절 쳐야 될까? 이걸 손절 치고 다른 걸 사야 될까? 지금 보니까 막 제약 바이오 막 올라가는데 나도 막 신풍제약이 뭐 변이 바이러스에 뭐 강하다, 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작이구나 뭐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내가 그걸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진짜 어제 신풍제약 그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다간 여러분들 막 장외 막 한가 맞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과대 낙폭주로서 뭐 우리 스승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뭐 과대 낙폭주로서 바이오를 하는 관점이라면 뭐 상관이 없고, 뭐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야 뭐 내가 단타의 프로다 이러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게임보다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길게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막 일주일, 2주일 후에 자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라고 말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700명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제 발표난 게 뭐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도 다시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다시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백신 그렇게 맞았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되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4차 팬데믹 가나 막 이런 식으로 위험이 가니까요. 당장 델타 하나 가지고 크게 나올 건 아니지만 이 델타 때문에 다 번져가지고 그때는 막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맞았던 백신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요런 거에 대한 이슈는, 그래서 지금 막 백신에 대한 박차를 막 가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길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래 나는 레저라던가 뭐 호텔 부분을 지금 당장 몰빵해야지
라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몰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동이 막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그래 나는 버틸 수 있어 뭐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1% 단돈 100원이라도 떨어지면은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더 좋잖아요. 그죠? 조금씩 모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일자리가 1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일자리, 초반에 건설 때문에 일자리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취업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그 기사에서 제가 못 봤지만 이거는 진짜 망상입니다.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망상이에요. 뭐 전문가가 얘기한 게 아니고 순수 제 망상입니다. 인프라 이제 하겠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국세청의 숨은 세수라던가 미사용 실업급여라던가 뭐 5G 주파수 경매라던가 뭐 석유에 대한 보유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기업에게도 세수를 받는다라고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은 독점법 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거대 기업에 대해서 독점법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얘네들한테 세를 더 뺏겠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막 28% 세금 더 올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좀 많이 사그러들었고 결론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독점법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물론 다시 이제 재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얘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독점법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기게 된 거죠. 지금 내 계획대로라면은 페이스북 독점법으로 인해서 세수를 받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이 생긴 거죠. 이제 첫 단추가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다른 단추들도 어그러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 망상은 뭐냐면은 그래서 건설 일자리가 한 7,000명 정도 좀 깎인 게 아닌가 이 인프라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유명하죠.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 아이스크림 애호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를 합의를 하기 위해서 트래버스 시티를 방문하던 도중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장면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뒤에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프라 투자 합의라는 부분이에요. 이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추가 강조를 하셨어요. 올 초에 의회를 통과한 대유행 구제안이 내가 했던 구제안이 지금 먹혀서 이런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경제가 좋아진 거는 다 내 계획이다. 그래서 나 잘났어가 아니라 그래서 인프라 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경제를 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지금 다른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었을 때 도로, 전력, 광대역, 대중교통, 공항, 전기차. 하지만 지금 이제 계획으로는 8년간 1조 2,090억 달러라고 하셨으니 이 내용과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물론 지금 바로 몰빵하란 소리는 아니고요.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증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1일날 끝날 겁니다. 미뤄졌네요. 2일날 끝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5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미뤄졌는데 이것도 또 미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달부터 내년도 9월 달까지 매월 40만 배럴씩 증산하자. 왜 증산하냐? 지금 현재 소비에 대해서 소비 시즌 때문에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자라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UAE라고 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UAE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생산 능력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만큼 투자된 비용도 많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 이동을 안 하셨죠. 비행기도 안 탔고 석유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유값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 능력을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대한 것에 대한 수혜를 못 본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죠. 증산 못해? 지금 여기서 증산을 해버리자고? 증산이 되면 원유가 싸지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원유값은 지겠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국가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얘는 수혜를 못 보니까 지금 우린 안 돼! 난 허락 안 할 거야! 라고 만류를 하는 게 이제 1, 2, 그 다음에 5일까지 미뤄졌어요. 이게 또 오늘 어떻게 발표 나올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원유값이 올라갔어요. 또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는 또 UA가 뭐 탈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만 없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상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 이게 7월 5일로 미뤄졌고 수급이 타이트해져 가지고 원유값이 그래도 제가 확인했을 때 75달러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배럴당.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차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화이자 백신이 예방 효능이 있다라는 거죠. 화이자 백신이 예방 효능이 있어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더라도 그래도 델타 변이 전까지는 94% 막아줬던 게 64%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1시간 전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헤브루 대학, 하다샤 대학 의학연구소가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능이 그래도 60에서 80% 선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만약에 화이자 백신이라던가 기존의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안 먹힌다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골치 아픈 얘기가 된다.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주식에서도 지금 뭐 리오프닝이니 뭐니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게 안 먹히게 되면은 다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맞아야 되니까. 지금 뭐 미국이 몇십 퍼센트 맞았고 우리나라 접종률이 몇 퍼센트고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하니 굳이 이걸 초기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지금 요것 때문에 4차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다시 경고음이 커지면서 마스크 꼭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경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막 폭락을 한다라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행히 백신에 대한 효능이 먹히고 그리고 치사율이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혹시라도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식을 들고 있거나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3분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다시 펜트업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망상일 거예요. 망상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후에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률이 거의 뭐 90%까지 왔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아니면 이게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물론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국가인지 까먹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마비된 국가도 있어요. 미얀마였나 아마 그 동남아 국가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도도 그렇고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거나 되게 위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그 나라가 마비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의료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인도에서도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백신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의료용품에 대한 지원을 받으니까 지금 막 인도가 막 어떻다 이런 이슈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막 영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의료 기반이 갖춰진 곳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어쨌든 뭐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요. 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